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적 자세 평가하는 부분에 드로잉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내용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선택한 문자를 이제 삭제를 하고, 자,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요 설명선 내용이라는 요 버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 버튼은 어떤 거냐면, 먼저 한번 보시면,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쭉, 내용을 그리면, 이와 같이 이제 설명선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선의 스타일이 지금 이제 투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실선으로 바꾸고요. 선의 색깔도 일단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면의 색상은, 여기서 얘기하는 면이라는 것은 요 안에 지금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을 채울 색깔은 뭐 노란색으로 하겠다. 또 채우는 스타일은 꽉 찬 형태로 채우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쁜 삼각형 화살표가 들어있는 이런 설명선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세의 특정 부분이 뭐 어떻다라고 그런 설명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지금 여기 설명선 내용이라는 이 내용은 바로 이 부분에서 수정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직접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사진 후에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것이 이제 그 설명선이라는 버튼의 기능입니다. 자,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볼 거는 우선 선의 시작과 끝을 어떤 모양으로 할 거냐라는 이제 설정 버튼이 있는데요. 우선 직선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선을 그리면, 자, 시작 끝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작 부분만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만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나 있고, 끝 부분은 지금 아무것도 수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끝 부분도 우리가 이런 화살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아니면 요거는 또 반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죠. 또 시작점도 여기는 이렇게 빼겠다 하면 거꾸로 된 이런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런 라인을 또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시작 끝에 이제 버튼들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드로잉 도구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사용법을 조금은 보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필요하면 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인 드로잉 부분을 먼저 삭제를 하고, 아래 이미지 편집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편집 부분에서는 우선 사각 선택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 선택, 자유 선택. 즉 사각 선택은 이렇게 사각 형태로 내가 특정 영역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선택하는 이유가 있겠죠. 선택한 부분에 어떤 효과를 주거나 요거를 잘라낸다거나 복사를 한다거나 다양한 이런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인데, 먼저 가장 우리가 이제 처음에 봤던 요 크롭 버튼 말고 이번에는 선택 복사라는 버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 복사는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요 영역을 내가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선택되었던 영역이 자동으로 복사가 돼서 다시 한번 여기에 이제 붙여넣기를 해준 상태입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이동을 해보시면 이제 알겠죠. 이미 사진을 우리가 선택한 영역을 복사해서 사진 후에 이렇게 붙여 넣어줬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붙여진 그림은 얼마든지 이제 사이즈를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효과를 또 줄 수가 있는데, 우선 사이즈 변경한 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비교를 한다든지 특정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선택 복사의 기능이고요. 자, 이것은 다음 설명을 위해서 우선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있는 것은 요 블러라는 선택 블러라는 버튼인데, 요 블러라는 버튼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우선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선택한 영역에 먼저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을 하고요. 요 선택 영역을 선택 블러라는 툴로 흐리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한번 클릭하면 요만큼 흐릿하게 됐습니다.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더 흐리게 되죠. 그래서 한번 클릭할 때마다 더 흐린 화면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굴들을 좀 흐릿하게 해서 누군지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그럴 경우는 이렇게 선택 블러라는 툴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 버튼은 원형 선택이나 뭐 자유 선택이나 선택된 영역에 효과를 주는 것은 동일한 방법이고요. 자, 다음엔 확대 돋보기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원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사진을 다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택 영역은 원본 이미지 파일에 다시 불러와져서 지금 했던 것들이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원래 사진에 나타났죠. 자, 돋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 화면에 확대경 같은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서 이렇게 특정한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더 세밀하게 보는 기능이 이 돋보기 기능입니다. 자, 돋보기 기능은 이제 옆에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은 내가 더 숫자를 크게 하면 더 많이 확대를 해서 더 크게 볼 수 있는데, 뭐 너무 많이 확대를 하면 너무 깨져서 뭐 자세히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적당한 비율로 보통 뭐 2배나 3배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자세하게 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은 필요 없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돋보기 기능을 이렇게 바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 회전이라는 요 기능이 있는데, 이미지 회전은 지금 바로 여기서 90도 이렇게 하면 90도로 회전을 직접 시킬 수가 있고, 또 180도 뭐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170도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 마이너스 90도, 뭐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60도 이런 식으로 회전을 이제 원하는 각도대로 이제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있는 버튼들 중에서 드로잉 합성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드로잉 합성 버튼은 우리가 화면 위에 그려진 어떤 특정 도구들을 이 사진에 합성한 상태로 저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통 벡터 드로잉이라는 것은 보통 사진 위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진에 직접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 드로잉한 이 원이나 선이나 이런 정보들을 별도의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가 얼마든지 나중에 다시 수정이라든지 변형이 가능하고, 이것은 그림과는 별개로 따로 저장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따로 저장된 것은 나중에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드로잉 정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드로잉 정보 데이터 파일만 삭제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완전히 합성해서 사진에 저장하는 방법이 이제 드로잉 합성이라는 버튼입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사진이 아예 이제 그림 속에 이제 저장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이 저장된 그림은 선택도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변형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합성하는 이유는 이제 출력 또는 이제 다른 용도로 사진을 저장해서 사진만 바로 전달해 줬을 때 그런 사진이 이런 그림하고 같이 이제
전달될 수 있다라는 뭐 장점도 있고요. 또 한번 판독해 놓은 것들이 수정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용도로도 또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